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어제 어떤 남편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저런 여자일 줄 몰랐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자꾸 똑같은 소리를 너무 당당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나마저도 든다.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는 나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논리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 이상한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고요. 왜 이해 못하냐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거에 일일이 대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 피우는 인간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거,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네 탓이다 합니다. 네가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네가 나를 돈 벌어오는 사람 취급했잖아. ATM기 취급했잖아. 아니면 네가 나를 가사도우미 취급했잖아. 애엄마로밖에 취급을 안 했잖아. 네가 언제 나를 신경이나 썼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우리 결혼할 때 니네 엄마가 날 탐탁지 않아 했지. 그때부터 나는 이미 마음이 떴어.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행복한 적 없었어. 그리고 난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어. 내가 진작에 너한테 많은 힌트를 줬는데 네가 그거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지. 알아채지 못했지.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치도 못 챈 네가 얼마나 나에게 무심했는지 생각해봐. 네가 그런 인간이야. 나는 너의 무심함 때문에 계속 상처받아왔어.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내가 이혼 결심을 해서 너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람을 핀 거야. 이혼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 사람을 만난 것일 뿐이야. 저 사람은 우리 사이랑 관계가 없어. 너랑 나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우리 탓을 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치고 팔짝 뛰는 거는 상간남이나 상간녀까지도 지들이 바람피는 걸 우리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다. 총각이라고 속아서 만난 거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나중에 유부남인 걸 알았지만 이혼하고 온다. 당신이랑 각방 쓴다. 이혼 중이다 해서 내가 만나줬던 거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나한테 하도 매달리고 스토커처럼 굴어가지고 몇 번 만난 것일 뿐이고 나도 스토커 피해자다. 당신 나한테 이러면 내가 당신 집안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잖아요. 당신 남편 당신이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래? 네 남편이 나 좋다고 자꾸 찾아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네 남편 네가 단속해. 이렇게 오히려 우리 탓을 하죠. 그리고 저 성추행 당한 거예요.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당돌한 젊은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개소리야 싶지만 저들은 진짜 그거를 사실로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미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지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외도는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상대방에게 빠져들게 마련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자기가 깊어질지 몰랐다가 처음에는 육체적인 것 때문이라든지 재미 때문이라든지 일탈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였다가 그리고 처음에는 죄책감도 조금 있어요. 자기가 배우자를 배신한다는 거, 사회적으로 들키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조금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빠져들다 보니까는, 그 심각성을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펄쩍 뛰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뛰쳐나갈 생각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지 마음을 잘 몰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감정이 이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비난받을 것이 두렵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온 가치관이나 삶에 너무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그런 심리에서 저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개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 3개월째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초반에 썸 탈 때는 자기네들 딴에도 죄책감도 들고 들킬까봐 너무 겁도 나고 하니까 극도로 조심하다가 두세 달쯤 되면 이제 뭐 좀 안 들킬 자신도 생기고 둘이 막 사랑에 빠져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꽁냥꽁냥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막.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배우자가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밖에서 막 사랑노름 하느라고 막 즐거운데 집에서는 배우자가 눈치도 못 채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 그때가 가장 증거도 줄줄 흘리고 다니고 배우자를 무시하고 시비 걸고 티가 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죠. 저 인간 뭔가 이상한데? 그때 이제 넌지시, 당신 요즘 좀 그렇다,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너 요즘 좀 수상해, 조심해라, 같이 경고를 해도 이게 세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 한껏 막 들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정황 증거를 잡았어, 뭐 모텔 내역, 카드 내역 이런 걸 잡았어, 빼박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막 들이대면서 너 이래도 네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다 있잖아, 너 여기는 왜 갔어? 막 이렇게 추궁을 해도 펄쩍 뛰면서 잡아떼는 이유가, 우리 생각에는 이미 넌 끝났다, 너는 증거 다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 난 절대 안 들킬 거고 나는 안 들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을 피우는 게 가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 딴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상간자랑 기분 전환하고 집에 오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집에도 잘할 거잖아요. 밖에서 막 에너지를 얻고 집에 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랑 당신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또는 남자들은 또 내가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진짜 때려치고 싶었어. 근데 그 여자 덕분에, 오피스 와이프 덕분에 그나마 회사에 정부치고 다닌다 이거야. 내가 회사 관두면 우리 못 먹고 살 건데 내가 그 여자 덕분에 회사 생활이 편해서 그나마 이렇게 돈 벌어오는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를 또 합리화하고 그거를 또 와이프나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상간자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신 남편이 하도 이혼하고 싶다, 부부관계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부부 상담해줬습니다. 내가 당신 힘들지 않게 집안일 도와줘라, 애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해서 당신네 부부 사이 더 좋아졌잖아, 그거 다 내 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자가 알아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코스프레랑 또 연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바람이 났다고 합리화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별로 상처받거나 충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알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곳에, 응? 네가 이렇게나 흥분한다고? 네가 이렇게나 화난다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내가 바람 피운 게 그렇게 큰 죄였어? 내가 바람 피워서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바람을 밖에 나가서 육체적인 관계나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은 진짜 눈물 반성을 하면서 진짜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힘들어할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정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는 남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간자랑 너무 깊고 우리를 우습게 하는 인간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전혀 아픔에 공감을 못 해줘요.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작 나한테 잘하지 그랬냐, 이제 와서 네가 울고불고 하면 무슨 소용인데, 우린 끝났어, 내가 그런다고 돌아갈 줄 아냐? 이러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반성하고 상처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영혼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저질러 놓고도 왜 반성이 없을까? 어쩜 저렇게 나랑 10몇 년을 살아놓고 나를 잔인하게 이렇게 짓밟을까 하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만큼 저 새끼가 저렇게 상간자한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간자에게 미친 인간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보내주고 내 인생 살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상간자 떼내고 배우자가 혼자가 돼서 낙동강 오리알 돼서 다시 나랑 1대1로 균형이 맞춰졌을 때 그때 다시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하면 됩니다. 이게 상간자가 밖에 있는 경우에는 1대1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얘네는 2명이고 나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간자를 떼내고 나면 1대1의 관계가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대화가 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간자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아직 포기하거나 뭐 놓아주거나 이혼을 해주거나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외도 전으로 100% 회복이 된다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럭저럭 외도 전에도 같이 살만한 인간이었고 내가 이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다는 판단을 이성적으로 하신다면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억도 잊혀지게 마련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제가 쓴 칼럼도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과 위로의 말씀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